왔는데 엄마 너무 무서워 하면서 펑펑 우시는 겁니다. 저 또한 너무 걱정돼서 바로 친정으로 내려갔고요. 친정 가는 길에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죄송하다 하고 형님한테도 죄송하다고 전화를 따로 드렸습니다. 그래, 동서가 걱정이 많겠네. 조심해서 갔다 와. 하시는 형님과 달리 시어머니는 내 말을 다 듣기도 전에 화를 내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시는 겁니다. 아니, 네가 간다고 수술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의사가 알아서 다 해줄 건데 왜 오늘 가니? 내일 가도 되잖아. 제산을 하고 내려가야지. 어머님, 오빠가 정말 위험한 수술하고 있고요. 저희 엄마 너무 놀라서 숨도 못 쉴 것 같다고 하셔서 저라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에휴, 정말 고작 2번 오면서 그것도 오기 싫어서. 시어머니는 전화를 그렇게 끊으셨어요. 저희 시어머니 너무하시지 않나요? 친정오빠가 큰 사고로 뇌수술까지 한다고 하는데 제가 얼굴도 한 번 뵌 적 없는 증조 할아버지 제사를 참석하는 게 더 중요한 건가요? 저는 시어머니가 왜 저에게 화를 내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2번 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셨으면 다음 달에 또 있을 제사에 참석해서 일을 도와라 해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신랑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이 상황을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오빠가 교통사고 나서 뇌출혈 생겨 수술 중인데 엄마가 숨을 잘 못 쉬겠다 하시고 너무 심각해 보여서 나는 친정으로 가고 있어. 시어머니한테 제사 못 간다 말씀드렸고 당신은 알아서 해. 나도 조퇴하고 바로 내려갈게. 병원 위치만 알려줘. 지금 제사가 문제야. 형님이 큰 수술하시는데 내려가 봐야지. 신랑에게도 말을 하니 신랑도 조퇴하고 친정오빠가 입원한 병원으로 내려왔죠. 결론적으로 우리 부부 둘 다 제사에 참가 못했습니다. 저희가 병원에 내려왔는데도 시어머니는 신랑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사 참석 안 하냐고 힘들게 거기까지 왜 내려갔냐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정말 정이 떨어졌어요. 신랑의 어머니니까 잘해드려야지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시어머니가 이렇게 막말을 하실 때마다 시댁에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저랑은 너무 안 맞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친정오빠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이었고 오빠가 일반병실로 올라가고 저희도 집으로 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3일 뒤 시어머니는 우리 집으로 불시에 오셨어요. 미리 오신다는 말도 없으셨는데 갑자기 띵동 소리가 나는 겁니다. 퇴근하고 옷 갈아입는데 오셔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를 보시자마자 인사도 없이 시어머니는 너는 고작 2번 제사하는 것도 귀찮아서 안 오니? 너는 이 집에 시집 왔다는 생각이 있긴 한 거야. 정말 내가 봐주고 또 봐주는데 그걸 모르고 네 마음대로 이렇게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대체 뭐 하는 짓이니? 아니 어머니, 제가 안 오고 싶어서 안 온 게 아니잖아요. 오빠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 쪽으로 수술을 해서 정말 큰 수술이었어요. 저한테는 하나뿐인 오빠인데 당연히 제가 가봐야죠. 아니 솔직히 산 사람이 우선 아닌가요? 빈말이라도 오빠는 괜찮니? 사돈어른 걱정 많으셨겠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모든 관심이 제사에만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셨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대들자 시어머니는 저를 째려보시고는 부엌으로 들어가시더니 밥통에 밥을 한가득 부으시더라고요. 한 가지 밥 종류가 아니었어요. 메밀밥에 제사 때 흰쌀밥에 밥통에 가득 채우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저희도 집에서 밥을 거의 안 해먹는데 이것 다 가져다 주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밥에서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아니 3일 지난 밥을 지금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니 너희 부부가 안 와서 밥이 남았는데 그럼 버리니? 이거 쪄서 먹으면 괜찮으니 너 혼자 먹어라.
아니 지금 쉰밥을 저희 밥통에 넣으시면 어떡해요. 저희 이거 다 못 먹어요. 그리고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이런 걸 가져다 주시면 어떡해요. 시어머니는 나가시면서 쪄서 먹든 네가 다 먹어. 아범은 주지 말고. 네가 안 와서 남긴 밥이니 네가 다 먹어야지. 꼭 버리지 말고 다 쪄서 먹든 너 혼자 먹어라. 하시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말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났어요. 나중에 신랑 오면 그대로 보여주려고 밥통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신랑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아, 우리 집 근처인데 형이랑 매형이랑 와서 간단하게 밥 먹고 들어갈게. 엄마가 오셨다고? 아, 우리 지금 싸우지 말고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하자. 끊을게. 신랑은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형이 찾아왔다고 말이죠. 솔직히 어떤 말을 할지 너무 뻔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거기에 대놓고 시어머니가 냄새나는 쉰밥을 우리 집 밥통에 넣어놓고 나만 먹으라고 막말하고 가셨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주버님을 만나서 분명 제사 이야기가 나올 거라 신랑이랑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았죠. 신랑이 술에 취해 들어오면 또 싸울 것 같아서 먼저 자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잠들었는데 부엌에서 소리가 나고 방문이 갑자기 열리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도둑이 들었나 생각을 했어요. 신랑은 술 먹고 오면 작은 방에서 자거나 거실에서 잤거든요.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 아이 재수씨 죄송합니다. 거실 화장실에 사람이 안 나와서 너무 급해서 화장실만 사용하고 바로 나가겠습니다. 주무시는데 죄송합니다. 하면서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거실로 나가보니 남자 둘이서 왜 이리 배가 아프지 하면서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신혼의 남편, 아주버님, 신랑 이렇게 3명이서 저희 집 근처에서 11시까지 술을 마시고 가장 가까운 저희 집에서 해장이나 하고 헤어지자 하고 저희 집으로 왔던 겁니다. 그리고 난 라면에 어머니가 넣어둔 밥을 말아먹고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배가 아파서 서로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신랑은 화장실에서 구토까지 하고 난리였습니다. 여보, 집에 배 아픈데 먹을 약 없어. 계속 설사도 하고 배도 아프고. 새벽 3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는데 남자 3명이서 아이고 배야 하면서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 했어요. 게다가 신우 남편은 온몸이 붉게 반점이 올라오더니 입술까지 부어서 상태가 심각해 보였어요. 저는 119를 불렀고 사태가 심각해 보였어요. 신랑도 신우 남편의 얼굴을 보더니 심각한 걸 알고 같이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3명의 남자가 누워서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저는 응급실에서 형님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들 제 전화에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응급실에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온 식구들이 다 모였죠. 의사가 남자 3명이서 뭘 먹었길래 다른 식구들은 멀쩡한데 라고 묻자 신랑은 먹은 것들을 말하는데 집에서 먹은 걸 말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의사 선생님께 이 사람들 시어머니가 3일 전에 한 제사밥을 라면에 말아 먹었는데 주실 때부터 쉰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아마 술에 취해서 냄새도 못 맡고 먹어서 상태가 이런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은 쉰밥을 왜 밥통에 넣어놔? 그걸 버려야지. 남편은 그걸 왜 뒀냐고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한 밥도 아닌데 말이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를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시어머니가 나 먹으라고 밥통에 넣어두고 갔는데 그걸 내가 버려? 시어머니가 이거 나보고 다 먹으라고 하셨어. 우리가 제사 안 왔으니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 그러자 신랑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신랑 입장에서는 뭐라고 화를 내고 싶은데 화도 못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난리가 났어요. 아니 3일이나 지난 밥을 왜 가져다 주는데 혹시 그 전날에 해놓은 메밀밥까지 같이 준 거야? 그럼 밥 한 지 5일 된 것까지 섞어서 준 거야? 이 사람 메밀 알레르기 있는데 엄마는 무슨 생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준 건데 진짜 우리 엄마지만 너무했다. 남편이랑 아주버님은 그저 설사하고 복통에 그쳤지만 신우 남편은 메밀 알레르기가 있었고 제가 빨리 발견해서 응급실에 와서 그나마 괜찮았다고 의사가 잘 판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기도가 막혀서 정말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이 상황에서 모든 죄를 저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셨습니다. 아니 너 혼자 먹으라고 한 걸 왜 밥솥에 그대로 뒀어? 이 사람들이 오면 못 먹게 했어야지. 너만 먹으라고 했지. 내가 우리 아들들이랑 사위 먹으라고 했냐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저는 먹고 아파도 된다는 말인가요? 어머니, 먹으면 아플 만한 밥을 주신 건 어머니세요. 그리고 제가 이 사람들한테 먹으라고 했나요? 본인들이 술 먹고 저희 집에 밤늦게 찾아와서 라면에 밥 비벼 먹은 걸 왜 제 탓을 하시는 건데요? 아니 너 혼자 먹으라고 한 거잖아. 그리고 내가 줄 때는 괜찮았어. 쪄 먹으라고 했잖아. 너희가 제사를 안 와서 그 많은 밥이 남았으니 네가 책임지고 다 먹어야지. 내가 너 보고 먹으라고 했잖아. 하면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이때였습니다. 형님이 소리를 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니, 진짜 이번엔 너무하셨어요. 그런 밥 먹으면 사람 잘못되는 거 아시잖아요. 먹고 아파봐라 하시는 심보 이건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뭔가요? 내일 출근도 못하게 새벽 4시에 응급실에 저 애까지 업고 달려왔어요. 저딴 거 주시면 어떡해요? 알고 보니 형님이 입덧이 심해서 한 번 제사를 오지 않았을 때 시어머니는 형님한테도 남은 음식을 가져다 줬고 다 상해서 냄새나는 걸 주셔서 형님은 바로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일이 생각났는지 형님은 정말 화가 많이 나 보였어요. 이제 3살까지 된 아이를 업고 그 새벽에 달려왔으니 화가 날만 했어요. 시어머니는 밥이 3, 4일 지났다고 큰 탈이 안 나는데 제사를 참석 안 하니 저희 집에 오한이 들어서 그렇다고 저보러 제사를 안 지내서 그렇다고 큰 소리를 치시는 겁니다. 네가 제사를 안 지내고 이번에도 안 오고 하니 조상님들이 열받아서 그래. 그러니 이제 9번 중 절반 이상은 무조건 참석해라. 조상님들께 잘하면 다 돌아온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멍하게 있는데 대뜸 형님이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도 제사하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 이제 제사 못 지내겠습니다. 여태까진 맏며느리니까 했는데요. 동서도 안 오는데 저 혼자 하는 것 때문에 신랑이랑 매번 싸웠는데 이건 동서 문제가 아니라 저희 부부 문제더라고요. 저는 제 아들에게 제사 물려줄 생각도 없고 저도 더 이상 제사 지내기 싫네요. 제사 문제로 신랑이랑 싸우기도 싫고요. 알고 보니 제사 문제로 형님 부부도 늘 싸웠고 그것 때문에 신랑과 아주버님 그리고 신우 남편까지 모여서 술을 마시게 된 겁니다. 늘 와이프랑 싸우는 것도 남편들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니까요. 형님의 의견에 저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조상이 중요하시면 어머니랑 아들들이랑 하세요. 월차는 신랑도 사용할 수 있어요. 며느리한테만 강요하지 마시고요. 신랑이 조상덕을 받지 저희가 본 게 아니잖아요. 저도 더 이상 제사 참석 못하겠습니다. 이런 밥이나 받으려고 시집 온 거 아니에요.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신랑도 아주버님도 아무도 제사를 하겠다고 이야기 못하시더라고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다들 이러는지 조상 모시면 다 너희 좋으라고 하는 일인데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일인데 너희가 이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어떡하니? 됐다. 나 혼자 살 테니 그런 줄 알아라.
어머니는 화를 내시면서 혼자 택시 타고 시댁으로 가셨어요. 그렇게 그날 응급실 사건으로 저랑 형님은 제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고 일이 이렇게 지나가나 했습니다. 다음날 신랑이랑 아주버님은 퇴원했지만 신우의 남편은 보름이나 더 입원을 했습니다. 하루는 신우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고맙다는 말은 못했어요. 우리 신랑 늦게 발견했으면 정말 목숨까지 위험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3일 뒤쯤이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신우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니 그날의 억울함이 누그러지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동안 제사를 잘 지냈던 큰며느리에게 찾아가서 제사를 지내야 손주에게 좋다면서 한 소리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맏며느리가 돼서 제사를 안 지낼 수는 없다고 계속 화를 내셔서 형님은 아예 시댁에 가지 않겠다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도 제사를 그만하자 하는 상황이고 시어머니는 무조건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형님이 전화가 와서 알게 됐죠. 동서, 시어머니가 제사 지내야 된다고 우리 집에 찾아오셨고 나는 이제 제사 지낼 생각 없어. 우리 아들에게 이런 재산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싫고 우리 부부는 제사 안 지내겠다고 한 상황이야. 시어머니가 제사 없으시기 전까지 안 갈 생각이야. 동서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전화했어. 형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 또한 제사를 안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형님은 정말로 시댁에 발 끊었고 형의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신랑은 나에게 형수님도 이제 엄마 집에 안 온다는데 우리라도 가서 엄마 기분 풀어드리자. 우리라도 잘해야지. 형수님 기분 풀어줄 때까지 당신이 좀 도와드리면 안 돼? 당신은 나에게 먹고 아파서 쓰러질 밥을 준 시어머니를 다 용서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제사를 하라고 하면 우리도 이혼해. 나도 더는 당신이랑 못 살아. 아니 이번엔 우리 엄마가 정말 잘못했는데 엄마도 이제 조금 바뀌셨을 거야. 우리가 한 번만 이해해드리면 안 돼? 그럼 당신 혼자 가. 왜 꼭 나랑 같이 가야 돼? 당신 집이잖아. 그 밤 내가 먹었음 내가 아파서 밤새 힘들었을 거야. 나 위장이랑 장도 약한 거 당신도 알지? 근데도 주셨어. 나 먹고 고생하라는 거 내가 다 봤는데 그걸 보고도 당신은 나보고 시댁에 가서 제사하자는 말이 나오니? 신랑은 시어머니의 쉰밥 사건 이후로 저에게 매우 미안해하는 상황이었지만 형도 시댁에 가려고 신우 또한 오지 않자 본인이라도 가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한 말이었겠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신랑도 더 이상 말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증조 할아버지 제삿날이었습니다. 신우도 큰며느리도 작은며느리도 없이 제사 음식을 혼자 하신 시어머니는 입원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아픈 소리를 계속 하셨지만 그 누구도 제사를 지내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둘이나 있는데 이 늙은 내가 혼자 다 하니 힘들어 입원했는데도 아무도 안 오다니. 내가 누구 때문에 제사 지내는데 다 너희들 잘 되라고 제사 지내는 건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사를 안 지낸다는 말씀은 안 하셨고요. 솔직히 산 사람들이 편해야 제사죠. 시어머니는 본인 고집대로 제사를 밀고 나가셨습니다. 그 다음 달 고조할머니 제사 시어머니 혼자서 다 하셨고요. 그날은 큰아주머님이랑 신랑이 월차를 사용해서 아침부터 일찍 시댁으로 갔습니다. 중간에 신랑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는 무슨 음식 재료를 이렇게 많이 사놨는지 모르겠어. 이제 손님도 안 오는데 하루 종일 나물 다듬고 엄마 혼자서 고생이야. 당신이 왜 하고 나면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지 알겠어. 정말 엄마한테 제사 없애자고 이야기해야겠다 하더라고요. 그날 아주버님도 형님에게 전화를 했는지 형님이 시댁에 가서는 이혼 서류 내려놓고 친정으로 갔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저 정도인데
아주버님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아주버님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역사와 전통이 넘쳐 흘렀다는 그 9번의 제사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 근데 형님네는 이혼까지 가는 것 같았습니다. 조상님 덕분에 장남이 이혼하는 모습을 저는 옆에서 직접 봤죠. 걱정하는 남편에게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제사 소리 한 번만 더 꺼내면 당신 꼴도 저렇게 될 줄 알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남편도 제사 이야기는 꺼내지 않고요. 시댁은 남편 혼자 다녀요. 조상님 덕분에 며느리들 모두 발길 끊었네요.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제사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며느리에게만 음식하고 강조하지 마시고 아들에게도 같이 하라고 해주세요. 며느리는 음식하러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